거리 측정기 골프버디, 미국 골프협회 공식 경기 사용 가능. 골프 문화 혁명이 시작됐다. 100m 안쪽에서 숏게임을 할 때 실수를 줄이려면 정확한 거리 정보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골프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코스와 홀의 정보를 보여주는 골프버디는 다양한 공략 대상에 대한 거리 정보로부터 정확한 샷을 도와드립니다. 골프버디가 여러분의 핸디캡을 줄여드립니다. 휴대용 거리 측정기 골프버디 080-223-8989. 일본은 군국주의 포괄 저지와 일제 청산을 위한 진주시민 기자회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경남 진주의 시민단체들이 진주성에 모였다. 이곳 의기사에 모셔진 논계 영정을 떼어내기 위해서였다. 아이고야. 양배가 들어간다. 이 사건의 발단은 논계 영정이 친일 화가의 손에 의해 그려졌다는 것이었다. 잠깐만 천천히. 광복 60년. 아직도 미술계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일제 잔재들을 돌아본다.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정. 일제강점기 왕위를 이어받았던 그가 묻힌 유릉에선 일제 잔재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유릉의 침전 앞에 도열에 서 있는 성물들이 바로 그것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성물들은 일본인 아이바 히코지로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 당시의 신문을 통해서도 이 상황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는지를 읽을 수 있다. 어렸을 때 국민학교 국민할 때 원적을 일러 오는 거야. 원적 소풍. 소풍을 이제 일러 오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도 오고, 그다음에 우리 다 커가지고 이제 여기 벤또 사가지고 이제 그때는 어딘가 저기 벤또 사가지고 술 한 병 가지고 술 먹고 오는 거지. 그렇구나. 할아버지, 이 석시에 이 유물들 있죠? 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고? 그건 모르지, 그걸 봐. 저희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네. 이 말이면 저기 동상들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를. 예.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 성물들이요. 처음 아셨죠? 이 네? 성물,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많았지. 그거 계시면 돼. 아무리 기분이 좀 상하는데. 기별놈들이. 일본 양식을 따라 동물의 다리와 선이 가늘게 만들어졌다는 유릉의 성물들. 그 생김새부터가 어딘가 낯설은 이 성물들이 조선 전통의 것과 얼마나 다른지는 해태상을 보면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인 해태상을 볼 수 있는 곳은 서울의 광화문 앞. 광화문의 해태는 한눈에도 얼굴 생김부터 전체적인 선의 웅장함까지 유릉의 것과는 전혀 달라 보인다.
적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 세웠다는 광화문 앞의 해태상. 1923년 경복궁에서 대규모 전람회가 열리면서 한때 버려졌다가 6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수모를 겪기도 했었다. 광화문의 해태를 만들었던 조선의 석공과 조각가는 다 어디로 갔을까? 비운의 삶을 살고 간 순종의 릉은 아직도 일본인 조각가의 성물들이 지키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조선은 독립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 땅엔 일제강점기 35년이 남겨놓은 잔재 청산이 숙제로 남겨졌다. 그러나 60년이 흐른 지금, 과연 일제 잔재는 청산되었을까?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1층.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림이 있다. 운보 김기창이 그린 적영이라는 작품이다. 적의 그림자란 뜻의 월남전쟁 기록화인 이 그림은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 이후 가장 치열했던 베트남 638 고지 전투를 묘사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일제시대 당시 남양군도의 일본군 육박전을 묘사한 적진육박이라는 작품과 거의 흡사하다. 적진육박의 작가 역시 김기창인 것이다. 김은호의 제자로 출발해 일제강점기 화가로서 성공적인 길을 걸었던 김기창. 그 성공 뒤엔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 선전했던 친일 미술가로서의 행적이 있었다. 일본 황군의 용맹성을 그렸던 김기창. 그가 어떻게 해방 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일제강점기 한국의 화단은 조선미술 전람회를 중심으로 세를 형성하였습니다. 즉 한국 그 화단의 중심 세력이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큰 상을 받거나 심사위원을 역임한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광복 후 미 군정기를 지나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에 이르러서 국전이라는 무대를 배경으로 해서 또다시 등용되어서 미술계 중심 인물로 활동하였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곧 친일이 지탄받아 마땅한데 국시인 그 반공을 선택했을 경우 그 친일이 그대로 용서되거나 또는 무마될 수 있었던 정치와 연관된 한국 미술의 그 어떤 권력 지향성 때문에 결국 그 친일 잔재 청산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일제가 식민지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마다 개최하였던 조선 미술 전람회. 1922년 첫 전람회를 시작으로 1944년까지 매년 개최된 이 전람회를 통해 많은 조선의 화가들이 배출되었다. 친일 화가로 알려진 화가들의 대부분이 이 조선 미술 전람회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당시의 화가 지망생들은 일본 유학을 통해 서양 미술을 접하면서 일본 화풍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등 조선의 미술계는 외색과 친일로 얼룩지고 말았다.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친일 미술 전람회에서는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을 미화 찬양한 친일 미술의 실상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35년은 조선의 전통과 문화에 많은 단절을 가져왔다. 미술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본을 통해 서양 미술을 배운 조선인 화가들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모방했고, 이에 따라 조선 미술계도 점차 전통 양식이 파괴되고 일본식의 화풍이 강요되는 등 고유성을 잃어갔다. 일제는 자신들의 문화적 우월성을 과시하고 조선 민족의 열등성을 강조했다. 그들의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 민족의 주체성마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적인 것이 거의 없고 서양적인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광적인 현상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또 그 다음 한국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동아시아의 한 국가로서, 즉 일본의 한 부분으로서 라는 데서 그 민족적 개념을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의 패배적인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데 가장 큰 비극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일제는 조선인들을 전쟁에 참여시키고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다 교묘한 선전교화 논리가 필요했다. 대중적인 영향력이 큰 미술계는 일제의 이러한 필요에 이용될 수밖에 없었다. 미술계엔 수많은 친일 협력단체가 창설되었고, 화필보국이라는 명목하에 조선의 미술은 일본의 대외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외치는 부역 행위에까지 가담하게 된다. 1930년대 이후 전쟁이 극에 달하자 화단에도 전쟁 미술이 등장하였다. 최초의 친일 작품으로 알려진 김은호의 금차 복납도는 조선 여성들이 성전 승리를 위해 국방 헌금을 납부하는 모습을 담아 이후 화단의 친일 활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일제는 군국주의적인 전쟁미술 전람회를 여럿 개최하였는데 성전미술 전람회, 종군화 전람회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또 김종찬과 같은 화가들은 일본군 종군 화가로까지 활동하는 등 조선 미술계는 일제의 침략 전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활동을 펼쳐나간다. 화단에 생겨난 많은 친일 단체들 중 단광회는 성전화 미술보국에 매진한다는 취지로 일제 말기에 결성된 가장 선덕인 친일 미술인 단체로 알려져 있다. 그 단광회를 주도한 이가 조선에서 활동한 일본인 화가 야마다 신이치다. 그는 조선지원병을 비롯 첫 번째 조선지원병 희생자를 그린 희 이인석 상등병 등 조선 미술계의 침략전쟁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단광회에 참여한 조선인 화가들은 조선미술 전람회 추천작가 중심의 최고 엘리트 화가들이었다. 이들이 그린 조선징병제 시행기념 기록화는 당시 가장 손꼽히는 친일 작품 중 하나다. 일제강점기 조직적인 친일 활동의 총책격으로 선봉에 나섰던 심영구. 당대의 화단에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외색풍의 솜씨라고 평가받았던 김인승 등이 모두 단광회의 회원이었다. 일제강점기 소학교에서 쓰였던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조선인들을 이용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글라이더 제작입니다. 공작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이것은 비행기의 원리라든지 바람의 원리 같은 것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자연과학적인 교육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건 일본 전투기입니다. 제로기라고 하는 즉 전투기 만들기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이제 날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별로 이걸 글라이더 제작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넓은 여의도 같은 넓은 그 평원에 가가지고 이 날립니다. 근데 이 목적은 뭐냐? 단순한 글라이더 제작이 아니고 일본 항공대 또는 소년 항공대라는 그 군사 교육, 즉 우리도 빨리 이러한 글라이더를 제작해가지고 만들면서 일본 항공대의 위력을 느끼고 나가서 우리도 커서 이런 비행사 조종사가 되어서 빨리 뭐냐면 영미 연합군과 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군사 교육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공작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쟁과 결합된 그러한 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가 전쟁 수행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예는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수 교과서에 세움을 위해 그려진 사파는 비행기와 탱크, 군인이다. 조선 총독부에서 펴낸 초등 공작 교과서에는 방독 마스크 만드는 법, 신사 만들기, 장갑차 만들기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여지지 않을 정도다. 이것은 이제 이 초등학교 그 미술 교과서입니다. 그 당시 조선 총독부가 펴낸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배웠던 교과서입니다. 이건 남자용 미술 교과서인데 이러한 미술 교과서조차도 전쟁을 가르치는 내용을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항공기라든지 전투기, 탱크, 장갑차, 그다음에 군용선이 있고 그 옆에는 바로 이 지하 요새죠. 이 지하 요새와 그다음에 폭격기가 날면서 전쟁하는 아주 살벌한 전쟁 그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려부터 모든 과목에서 전쟁이 당연하고 군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죽어야 된다는 식으로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제 교과서 이들은 전쟁을 가르친 교과서였고 그러면서 죽음의 그 교육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의 군국주의 교육은 해방과 함께 끝이 나는 듯해 그러나 전쟁과 분단으로 군사 파시즘 문화가 이어지면서 해방 후 교과서에까지 일제의 군국주의 교육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일제 시기에 전쟁에 관한 그 그림을 가르치고 익히게 했듯이 우리도 약간은 다른 차원이긴 하면 6.25 전쟁이 끝나면서 또 6.25 전쟁 전후하면서 미술 교과서에 국군 싸우는 국군 아저씨들 또는 그 M1 소총에 대한 스케치하기 하면서 은연중에 과거 일제가 사실 6.25 전쟁 비극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공산당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겠지만 이 교육의 목표는 그럼 전쟁의 비극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텐데 일제가 전쟁을 찬양하면서 일본군을 위하듯이 또 여기 와서는 이제 우리 국군에 대한 그림이나 전쟁에 관한 그림을 그렸는데 비록 맥락은 다르지만 어떤 점에서는 일제의 전쟁 미술의 흔적을 보는 것 같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친일 화가들이 일제 군국주의를 찬양 고무하기 위한 선전 작업에 앞장섰던 것은 당시 대중매체에 실린 사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 징병제를 독려하기 위해 매일 신보에 연재된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다. 당시 네로라 하는 친일 화가들이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그림들을 이 지면을 통해 발표했다. 운보 김기창 역시 1943년 매일신보 지면에 조선 징병제를 찬양하는
이병이라는 제목의 사파를 발표했다. 어떤 정치적 체제의 그 권력에 의해서 미술이 복속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부역 미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부역의 상황이 과연 총칼 아래서 목숨이 위험한 상태인가 아닌가 하는 어떤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전쟁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부역미술이 가장 이제 근자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정치적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해 본다면 만약 정말 그들이 목숨 생계를 위해서 부역을 했다면은 다른 화가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똑같은 정치적 상황 아래서도 어떤 화가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정말로 그 권력에 복속하지 않은 채 작품 활동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화가들은 앞장서서 권력에 원하는 바를 먼저 행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일제강점기에 살았었던 모든 이들이 친일할 수밖에 없었는가, 모든 미술인이 친일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이제 당신의 DSLR에 플러스 알파가 시작된다. 새로 나온 소니 디지털 SLR 알파. 소니. 세계적으로 발달된 곳이자 가장 오래된 도시인 런던. 그만큼 많은 유령의 목격담이 이어진다. 런던 탑에서 죽은 원혼들과 수많은 형장의 이슬이 떠돌고 있는 런던으로 떠나봅니다. 화려한 휴양지 카리브해, 그 이면에 숨겨진 끔찍한 학살과 약탈의 역사, 이 섬을 떠돌고 있는 원주민과 해적의 유령은 당신의 등골을 서늘하게 할 것입니다. History Channel. 많은 친일 화가들은 당시 친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 동시대를 살았던 화가 이케데는 일제강점기 그 어떤 친일 활동도 하지 않고 자기만의 작품 세계에서 민족 정신을 강조한 작가였다. 이케데는 한국전쟁 때 의용군 포로로 잡혔다가 북한을 택했다는 점 때문에 기억에서 묻혀버렸던 작가다. 해반고지, 인물 군상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기념비적 묘사로 담아낸 군상은 우리 미술사에 남을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서양 화단의 개척자이자 국내 인상주의 회화의 거두로 평가받고 있는 오지호 역시 시대 상황에 타협하지 않았던 이 중 한 명이다. 오지호는 빛과 색채로서 자연을 표현하고 거기에 예술적 생명을 창출해내는 그림 세계를 보여주었다.
오지호의 작품 중 남향집은 그의 작품 세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꼽힌다. 17세의 나이에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인성. 화단의 귀재로 불리웠던 그는 창시 개명도 하지 않고 어떤 미술단체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는 듯 혼란의 시기에도 오로지 자기만의 작품 세계에 몰두하며 향토적인 서정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미술계의 대표적 일제잔재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표준영정. 우리가 매일 보는 만원권 지폐의 세종대왕, 백원동전의 이순신 등 문광부가 지정한 표준영정의 22%가 친일 행적이 있는 화가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친일 화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의해서 사당에서 떼어진 논계영정.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다양했다. 그리고 친일파가 길다고 해서 친일파도 우리 한국 사람이고 우리 조선 사람이고 말로 하자면 뭐 자기 행동이 친일파지 사람은 우리 그럼 뭐 기는 것은 그 사람이 또 길다고 그게 뭐 나쁘게 그래 해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람은 한 가지인데요. 제 업에 따라서 친일파 해도 뭐 애놈 밑에 붙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애놈을 나쁘다고 내놓으면 막 금덩어리 줘도 덜 내놓으면 안 받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 다 그 당시 먹고 사는데 살았는데 요새 그걸 하다 길 잡고 친일파가 길 잡고 6% 길고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애놈들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사실상 매국 우리나라 팔아먹는 매국들인데 그 영정을 갖다 친일파가 길있으니까 그거는 철거시키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애국자 화가들도 많으니까 그 화가가 그림 또 잘 그리니까 영정을 그려가지고 다시 모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표준영정이란 말뜻 그대로 표준으로 삼고 있는 영정으로 어린이를 비롯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표준영정을 통해 역사적 인물을 만나게 돼 그 의의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친일 화가가 그린 위인의 표준영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사당에서 떼어낸 뒤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해오고 있는 논계영정은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겨주고 있었다. 그림 자체가 친일 화가가 그렸다는 것, 그 다음에는 복식이라든지 고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 더구나 의기사라는 곳은 7만 민강군이 순사한 임진왜란 순사한 진주 성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친일 혐의가 있는 사람이 이 그림이 그 장소에서는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철거 후에 교육 자료로서 필요한 그런 장소에 보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철거를 했는데 이제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계영정을 그린 이는 빼어난 인물 묘사로 친일 매판 귀족이나 일본 고관들의 초상화를 그려주었던 김은호. 그러나 이 논계영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친일 화가 김은호의 작품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남원 광안루에선 김은호가 그린 논계영정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친일 화가의 선두에 섰던 김은호는 해방 후에도 채색 인물화 분야의 1인자로 꼽히며 관변의 요청으로 많은 위인들의 영정을 제작했다. 춘향의 영정도 그중 하나였다. 춘향의 영정에선 그 모습이 논계와도 너무나 닮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논계의 영정은 미인도 수준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당대 제1의 화가로
순종의 어진을 제작하는 어용 화사로도 뽑혔던 김은호. 그가 그린 논개와 춘향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 전통의 미인도와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김은호가 그린 미인도와 신윤복의 미인도를 비교해보면 김은호의 것에선 조선의 전통과는 거리가 먼 일본 채색 화풍을 엿볼 수 있다. 요즘 또 하나의 논란이 일고 있는 영정이 장우성이 그린 유관순 열사의 영정이다. 이 작품 역시 친일 행적이 의심되는 작가의 작품이면서 표현 자체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16세의 나이에 나라의 독립을 외치며 쓰러져간 소녀 유관순. 그러나 영정 속의 모습은 나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모습으로 표현돼 있다. 퉁퉁 붓고 심술궂게 맞아 보이는 유관순 열사의 얼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사진을 토대로 그렸다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밖에 그리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친일 미술인으로 규정된 화가들이 그린 표준 영정 작가는 주로 장우성, 김은호, 그리고 김기창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겠고요. 동상의 경우는 윤효중과 김경승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린 표준 영정의 경우 일단은 우리가 표준 영정으로 삼는 대상이 민족적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그 정신성을 앙양시키기 위해서 대상들을 선택하였고, 그들은 대개 국난을 극복한 인물이라든지 또는 그 우리 민족의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민족적 인물인데, 그들을 친일 미술인이 그렸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따라서 그 작품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을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은 역사의식이 부재한 미술인이 그린 작품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얼굴 표현에 있어서 이상적이라거나 또는 그런 진영이라든가 또는 동상이 갖춰야 될 영웅적인 면모가 좀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들은 분명 친일 미술인이 가진 역사성의 부재가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청주 3.1공원에는 1919년 3.1 의거 당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충북 지역 출신 6명의 동상이 서 있다. 그런데 현재 맨 오른쪽의 동상은 인물상은 없고 좌대만이 서 있다. 지난 96년 이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친일 행적이 있었던 정춘수의 동상을 철거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순환을 당했던 3.1운동 일제시대 때 3.1운동에 우리 민족을 대표했던 분들의 동상을 세운 건데 그 중에 한 사람 정춘수 씨는 처음에는 우리 민족이 지도자였을지 모르지만은 이후 변절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이러한 동상을 세우는 과정이 군사 독재 시절에 세우게 되는데 그러한 역사적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웠던 것이 바로 3.1공원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동상을 세울 때도 학자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뜻 있는 어른들은 문제 제기를 해왔었던 것이 정춘수 씨의 친일 행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동상이 서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해왔었습니다. 이것이 1994년도에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이 여기서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저 내수에 있는 친일 인사의 동상 건립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친일 미술인들이 만든 애국 선열들의 동상이다. 서울 종묘에 서 있는 이상재 선생의 동상은 친일 미술인 김경승의 작품이다. 그러나 동상에선 영웅을 기리기 위한 표현이나 이상화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동상 뒤편 독립만세를 부르는 모습의 부조는 만든 이의 작가 정신을 의심케 할 만큼 우스꽝스럽게 표현돼 있다. 김경승과 함께 광복 이후 역사적 인물들의 동상의 대부분을 제작한 이가 친일 미술가 윤효중이다. 윤효중이 만든 민영환 선생의 동상은 그가 을사조약 후 나라를 빼앗긴 분노를 자결로써 보여준 인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섬약해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황토현 전적기념관에서 찾은 녹두장군 전봉준의 영정과 동상 역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우선 영정의 모습이 일본 경찰에 붙잡혀가던 사진 속 얼굴 표정에다 양반의 옷차림만 갖다 입혀놓은 것. 그러나 김경승이 만든 전봉준 동상은 맨 상투에 두루마기 차림으로 서 있다. 또 동상 뒤에 늘어서 있는 부조 역시 비판받고 있는데 농민군의 행렬을 오동통 살찐 농민들의 소풍처럼 표현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헌신할 것을 맹세했던 작가의 역사의식 부재가 바로 이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공난 극복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집중적으로 제작됐다. 부산 용두산 공원과 통영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모두 친일 미술가 김경승의 작품으로 그가 80년대까지 수많은 애국 선열 동상을 제작하는 기반이 되었다. 부산의 동상보다 2년 먼저 세워진 경남 통영의 이순신 동상. 같은 작가가 만든 같은 인물의 동상이지만 부산의 것과 규모나 표현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에 나온 거하고는 좀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는 우리나라 그 동상, 그 충무공 동상 중에서 가장 실존에 가까운 인물이다. 이렇게 인터넷에는 떠서 그걸 읽어보고 왔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실존에 가까운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좀 언제 만들어진 건지 모르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뭐 이거 잘 모르겠지만 좀 힘이 없어 보이고 근엄한 맛이라든지 웅장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은 기백이 있고 기상에 넘치고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런 느낌은 좀
노인네. 한편 진해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역시 1952년 윤효중이 제작한 것으로 당시 윤효중은 이 작품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아 이후 왕성한 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기계에 찬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라기엔 그 표정이나 모습이 힘없는 늙은 노인에 더 가까워 보인다. 해방 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일 화가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표준 영정과 동상. 기왕이면 흠이 없는 화가의 작품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 자기 자신이 친일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의 영정을 그린다거나 그 조각을 제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진짜 양심적으로 과거를 반성했다면 차마 독립운동가 영정을 그릴 수 없을 겁니다. 국가표준 영정이라든지.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이걸 도맡아서 그렸습니다. 그게 거대한 이권 관계도 있었겠죠. 나아가서는 이것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또 한 번의 모독입니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표준 영정이나 국가 영정은 이들 친일 화가들 그렸다는 것은 또 한 번 역사에 대한 범죄 아니냐. 저는 이런 문제에서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해방 이후에 우리 스스로도 친일 문제도 무지하고 오히려 친일 화가들이 그 명예와 권력을 도맡았던 그러한 부분을 남길 하나의 역사의 흔적으로 남길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제 국가적 차원의 표준 영정은 계속 앞으로 쓰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적어도 그런 친일이라든지 어떤 독재 같은 어떤 부정적이고 반역사적인 그러한 어떤 것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그리지 않는 적어도 좀 그림과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그 삶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표준 영정은 좀 전체 심각하게 제고될 필요는 있을 겁니다. 한 유명한 친일 작가는 자신의 친일 행각을 변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의지가 강한 자기 정신을 소유한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평범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고. 미술에 있어서의 친일 잔재. 일제 잔재 청사는 아직도 많은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 과거의 그 유명한 화백들이 친일을 한 것이 그 사실로 드러났는데 그 친일을 했기 때문에 그 그림은 치워야 되고 뭐 사지도 말아야 되고 붙이지도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런 그림을 그린 사람도 친일을 했구나 이런 점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또 홍보도 되고 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잘 그린 것으로만들 알고 있지만 예술적인 면에서만 보더라도 애국적인 면을 그만두고 순수한 예술적인 보더라도 어떤 한계성이 있는 예술입니다. 예술적으로 그 차원을 뛰어넘은 그런 좀 더 세계적이고 민족적인 그러한 그림들을 창작하려는 그런 열정 또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하죠. 대다수의 동료 화가들이 친일을 하고 역사를 외면할 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한국 미술의 역사를 지켜나간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평범한 진리 하나를 배운다. 역사는 강한 자기 의지로 억압받는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 소신을 지킨 이들을 기억한다는 것을. 광복 60년. 철저한 반성과 청산에 대한 굳은 의지만이 이 땅에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읽을 수 있다.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원적을 일러오는 거야, 원적을. 원적. 소풍. 소풍을 이제 일러오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다 커가지고, 이제 여기 벤토 사가지고, 이제 그때는 어딘가, 우리 벤토 사가지고 술 한 병 가지고 술 먹고 그런 오는 거지. 그렇구나. 할아버지, 이 석시에 이 유물들 있죠? 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고? 그건 모르지, 그건. 그걸 봐. 저희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네. 이 말이면 저기 동상들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일본은 군국주의 포괄 제조와 일제 청산을 위한 진주시민 기자회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경남 진주의 시민단체들이 진주성에 모였다. 이곳 의기사에 모셔진 논계 영정을 떼어내기 위해서였다. 아이고야. 양대가 들어간다. 이 사건의 발단은 논계 영정이 친일 화가의 손에 의해 그려졌다는 것이었다. 광복 60년. 아직도 미술계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일제 잔재들을 돌아본다.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 일제강점기 왕위를 이어받았던 그가 묻힌 유릉에선 일제 잔재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유릉의 침전 앞에 도열에 서 있는 성물들이 바로 그것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성물들은 일본인 아이바 히코지로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 당시의 신문을 통해서도 이 상황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는지를 거예요, 이거. 예,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 성물들이요. 처음 아셨죠? 네? 성물 그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많았지. 그거 계시면데 그 아무리 기분이 좀 상하는데. 기별놈들이. 일본 양식을 따라 동물의 다리와 선이 가늘게 만들어졌다는 유릉의 성물들. 그 생김새부터가 어딘가 낯설은 이 성물들이 조선 전통의 것과 얼마나 다른지는 해태상을 보면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거리 측정기 골프버디. 미국 골프협회 공식 경기 사용 가능. 골프 문화 혁명이 시작됐다. 100m 안쪽에서 숏게임을 할 때 실수를 줄이려면 정확한 거리 정보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골프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코스와 홀의 정보를 보여주는 골프버디는 다양한 공략 대상에 대한 거리 정보로부터 정확한 샷을 도와드립니다. 골프버디가 여러분의 핸디캡을 줄여드립니다. 휴대용 거리 측정기 골프버디. 080-223-8989